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정보은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북방, 중국 동북 삼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단동 압록강 단교의 슬픔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방을 붉게 물들이는 도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단둥은 중국 랴오닝성 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245만 명의 국경 도시입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도시이고 한국인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공간입니다. 단둥의 옛 이름은 중국 동부 지역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의 안동이었지만 단둥은 고구려 영토였으나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안동 도호부 관할에 있다가 발해의 영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금나라 원나라 시기에는 파속부로로 속하였고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고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인 봉금지대를 설정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봉금령이 해제된 이후 1876년에 안동현이 설치되었으며 1903년에 대외개방 항구가 되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인해 일본군에게 점령이 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진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34년에는 만주국에 의해 안동성 안동현이 되었고 1965년 1월에 마오쩌둥 정부는 문화 대혁명의 기운을 담아 이 도시의 이름을 동방을 붉게 물들이는 최전선의 도시, 혁명의 수출기지라는 뜻을 담아 단둥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까지 단둥은 이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동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단둥은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과 접경하며 황해로 나가는 단둥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도로 평양에서 약 220km, 서울에서는 약 4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육로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단둥은 한반도로 진입하는 중국 측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중국의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마주보며 위치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단둥은 동북아 경제권, 환발해권, 황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산업, 항만, 물류, 관광 중심 도시로서 방직공업, 전자공업, 농산물이 특히 유명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중국이 북한의 후방을 지원하던 병참기지로 단둥이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단둥은 압록강에서 흘러내린 뗏목이 운집한 곳이어서 동북의 소주, 항주라고도 불립니다. 1911년 개통된 북한과 중국의 국경다리인 압록강 단교는 1950년과 51년 두 번에 걸쳐 미군의 공습을 받아 교량이 단절되었습니다. 1909년 일본 제국이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동으로 연결되는 압록강 철교를 착공하죠. 철교는 1911년 준공되어 한반도에서 중국의 만주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국제 철도 노선이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1950년 11월 유엔군의 폭격으로 교량의 중앙부에서 북한 측까지가 파괴되어 단교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역사적 유산으로서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단동 신의주로 연결되는 철교는 강 중심에서 신의주 쪽으로 콘크리트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전쟁에 원조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며 압록강 유람선과 더불어 단둥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코스로 구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슬픔이지만 기억되길 원하는 문화유산으로 남아져 있고 이 다리의 바로 상류에 1943년 완공된 압록강의 두 번째 다리가 현재는 중국 측 이름인 조중우이교라는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중국 간 교역품의 운송은 1943년 복선으로 개설된 조중우이교, 즉 압록강 철교를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둥은
북한과 중국 대륙을 잇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첫 구간으로 중국 내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압록강 하구인 황금평 일대에 건설한 왕복 4차선의 압록강 대교는 황금평 특구 개발 사업 등 북중 개혁 개방과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모델로서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로가 됩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중국은 오랜 세월을 갈등과 대립, 화해와 공존, 교류를 거듭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다양한 지점에서 서로 얽혀 있죠.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애국지사가 압록강을 건너 단둥을 거쳐 항일투쟁에 헌신했습니다. 중국의 국경도시 중 가장 큰 도시인 단둥은 최근엔 북한과의 교류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압록강 단교를 관광자원화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저마다 입장료를 내고 철교가 끊어진 곳까지 오가면서 북한과 중국 양쪽을 감상합니다. 단교의 끝에 서면 신이 주는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단교 아래로 압록강은 무심히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밤이 되면 압록강 단교는 한낮에 칙칙한 철교 교각이 보이지 않고 다리 전체가 빨강, 파랑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화려한 조명을 잇고 환상적으로 변합니다. 압록강 단교가 있는 공간은 노점상뿐 아니라 식당 등 다양한 가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어떤 가게 안에는 태극기와 인공기, 중국의 오성 홍기가 함께 보이기도 합니다. 가게 안에는 북한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밝고 익숙하게 한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을 대합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 삼국이 서로 공존하는 무대가 바로 단둥입니다. 단교에서 70여 미터 정도 상류에 위치한 중조 우이교는 압록강 단교를 대신해서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와 연결이 됩니다. 철도와 자동차, 사람이 이 다리를 통해 북중 무역이 이루어지죠. 단둥은 북한을 관광하려는 사람들의 집결지입니다. 한국인만 제외하고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도 단둥을 통해 북한 관광에 나섭니다. 중조 우이교를 통해 관광 차량과 화물 차량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지만 중조 우이교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왕복 8차선 신압록강 대교도 곧 개통되어야 하지만 북한 쪽 연결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압록강 하류 황금평 경제개발구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단둥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경의 강, 압록강은 단절과 경계보다는 무심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유히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의 흐름이 멈추지 않듯 역사의 흐름도 멈추지 않습니다. 압록강 하류 단둥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결코 북중 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남북 교류와 한반도의 미래가 됩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교류 협력의 미래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랴오닝성 정부는 랴오닝일보가 보도한 랴오닝 1:1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 방안에서 단둥을 관문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연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1로가 한반도로 확장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둥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보도입니다. 랴오닝성 정부는 이 문건에서 단둥, 평양, 서울, 부산을 철도와 도로, 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로를 태평양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또 신의주와 단둥 사이 압록강의 섬 황금평에 있는 북중 경제구, 단둥의 북중 호시 무역구를 단둥 내 중점 개방 실험구와 함께 대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지지대로 만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단둥 특구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고 랴오닝성, 션양, 따린, 단둥공항과 북한 및 러시아 극동 도시 간의 항공편 운항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동 호시무역구를 국가 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개해서 북중 간 전자상거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1대1로를 한반도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랴오닝성을 허브로 하고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이 협력하는 동북아 경제 회랑 건설과 함께 추진됩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개발을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이를 위해 랴오닝성 정부는 단둥,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철도 건설과 단둥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연결되는 해상 통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으로는 북중 접경 지역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종으로는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1대1로의 동북아 관문의 지위가 두드러지는 시기를 2030년으로 명시하므로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단둥은 랴오닝성 연해지역 대외개방 전략인 5.1선의 구성지역으로 랴오닝성 대외개방을 담당할 창구로서 그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비시킨 동북아 경제권을 주창했습니다. 이것은 1대1로의 한반도 확장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것일 거라는 염려를 낳게 합니다. 단동에는 대다수의 중국인 외에 교역과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해 거주하는 조선족, 한국인, 북한 사람, 북한 화교 등 여러 부류의 민족 집단이 공존합니다. 이들은 북중 국경조약의 특징에 근거해서 압록강을 공유합니다.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는 양 국가의 국경이 있고 양쪽의 강변에 서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압록강의 강폭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만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단동 사람과 신의주 사람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압록강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압록강은 양 국가를 연결하는 경제적 삶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동 사람의 삶의 영역이 국경으로 제한 혹은 단절되기보다는 국경 너머의 북한 사람과 교류하고 공유합니다. 한편 단동 사람은 압록강이 조중 공동 수역이기 때문에 홍수가 날 경우 강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을 빗대어 압록강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압록강은 비록 국경이지만 교류를 방해하는 국경의 의미가 없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은 양 국가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공유지역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동과 신의주에는 국경이 있지만 국경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단동 사람은 북중 국경을 국가 간에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선일 뿐이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로 지낸다 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교류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 양쪽 모두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의 만남과 교류는 비공식적 혹은 불법의 잣대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만남과 교류는 국가의 잣대를 떠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랴오닝성 1대1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 방안에서 단둥을 관문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연결한다는 정책이 단둥의 장밋빛 미래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혼돈의 시간과 공간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